새벽 5시 30분 회사 건물 경비실 옆 작은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보온병을 든 노구미가 나왔습니다. 74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하는 그녀는 양말 위에 고무신을 꿰고 손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 다른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빈 사무실 복도에 물을 뿌리고 걸레로 직접 바닥을 닦았습니다. 전동 청소기가 곁에 있음에도 소리가 크다고 싫어한다며 매일 손으로 청소했죠. 그녀의 낮은 허리는 수년간 힘들게 일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조용한 회사 건물은 금이의 숨소리와 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른 시간 출근한 여은정 과장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금이가 방금 닦은 젖은 바닥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는 모습에 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이쿠, 조심 좀 하지. 금이의 작은 목소리는 여과장의 귀에 닿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었어도 무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과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 끝 커피 머신 앞으로 향했습니다. 여과장은 종이컵에 커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비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커피가 든 종이컵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방금 닦은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방금 닦은 데인데. 금이가 조용히 다가가 닦으려 하자 여과장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할머니 일거리 만들어 드려야죠. 금이는 아무 말 없이 땅만 보며 손걸레를 집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참는 듯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커피 자국을 닦으며 금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 나도 사람 취급은 받을 줄 알았는데 청소부는 바닥만 보고 살아야 하나 봐. 그렇게 금이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정 많고 따뜻한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대기업 청소부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그녀에게 이 회사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은 그녀의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노구미는 회의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하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방금 닦은 장갑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좁은 복도에서 급하게 걷는 여과장과 어깨를 스쳤습니다. 물기 머금은 장갑이 여과장의 옷깃을 살짝 적시자 여과장은 정색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옷 다 버렸잖아요. 금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보고. 하지만 여과장은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에 있던 직원 몇몇이 보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금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며 금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게 죄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금이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더 큰 어려움도 견뎌냈는데 이런 일에 눈물을 보일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모욕이었으니까요. 뒤이어 한 남자 신입사원이 다가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르신. 괜찮으세요? 금이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괜찮아요. 그녀는 물티슈를 받아들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입사원의 친절이 고마웠지만 더 이상의 관심은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부의 위치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금이는 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려는 듯 더 조용히,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던 금이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운영했던 작은 식당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금의 씨라고 불렀고 그녀의 따뜻한 국밥을 찾아오는 단골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모두 지워진 채 오직 청소부라는 꼬리표만 달고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금이는 퇴근 시간이 되어 창고 앞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사람들 눈에 덜 띄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존재가 불편함을 주는 것 같다는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노금이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부터 출근해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과장이 자주 다니는 시간을 피해 그 구역을 청소하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전 회의를 앞두고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여과장이 갑자기 회의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서랍안, 심지어 휴지통까지 뒤졌지만 찾는 것이 보이지 않는지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금이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제 놓아둔 서류가 사라졌어요. 혹시 치우신 거 아니에요? 금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늘 쓰레기만 치우고 책상 위 서류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쓰레기만 치웠어요. 서류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과장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이는 여과장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서류가 여과장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여과장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곧 찾으실 거예요. 제가 쓰레기통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 순간 여과장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과장은 금이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외쳤습니다. 불결하게. 어디 함부로 손을 대어.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의 뺨에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그 광경에 말문이 막혔고 사무실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금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뺨은 화끈거리고 귀까지 울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끝없는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작은 소곤거림이 들려왔지만 금이는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금이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부은 뺨과 그 위에 선명한 손자국. 74의 노인이 직장에서 맞은 뺨.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뺨을 매만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수돗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청소해야 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금이는 여과장을 피해 다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도 의식되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금이는 혹시라도 실수했을까 불안해하며 회사의 쓰레기통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모르게 중요한 서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쓰레기통을 확인했지만 서류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금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잠을 설친 탓에 새벽 4시에 눈이 떠졌고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경비원조차 졸고 있었습니다. 금의 여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금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일찍 와서 구석구석 더 깨끗이 닦으려고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붉게 부은 눈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금이는 서둘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청소도구를 꺼내며 그녀는 어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뺨을 맞은 순간의 충격,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흘린 눈물까지. 오늘은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은정 과장의 눈에 띄지 않게, 그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게 일하자는 결심이었습니다. 금이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청소했고 사람들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청소를 마쳤습니다. 오전이 되자 사무실은 직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눈에 띄지 않게 복도 구석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직원이 모여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과장님이 지방으로 발령 났대? 갑자기? 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됐대. 벌써 짐 싸고 있다던데. 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은정 과장의 지방 발령?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필 오늘 발령이 났다니 혹시 자신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오후 금이가 휴게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임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화장실에서 전화통화 들었어요. 그 서류 여 과장님 가방 안에 있었대요. 금이는 걸레질을 멈추고 여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제 찾던 서류요. 사실 여 과장님이 자기 가방에 넣고 잊어버리신 거였대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화를 내셨잖아요. 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많은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분노, 억울함, 슬픔. 하지만 그녀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신임 여직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회장님이 어제 로비에서 할머니가 맞는 장면을 보셨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난 거래요. 금이는 놀란 눈으로 여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그 장면을 봤다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뺨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그런 꼴을 보였다니. 여직원은 금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할머니가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장님이 부끄러워해야죠. 그 말에 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은 고마웠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 해도
금이는 그런 식의 해결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금이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하루가 되겠지. 다음 날 사무실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금이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안녕하세요. 어르신이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금이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회사 전체에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 직원 참석 바랍니다. 금이는 청소부인 자신도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어 혼자 고민했습니다. 점심시간 금이가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어제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신입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의 참석하시죠? 회장님께서 특별히 할머니도 오라고 하셨대요. 금이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나 같은 청소부까지 참석하라고요? 무슨 일이래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해요. 할머니도 꼭 오셔야 한대요. 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발생한 어제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자리는 아닐까? 더 이상 식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대회의실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금이는 뒷문으로 살짝 들어가 맨 뒷줄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모아 올렸습니다. 한 명씩 들어오는 경영진들을 바라보던 중 그녀는 문득 박정현 회장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금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회사에서 청소를 담당하시는 노금의 여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금이에게 향했습니다. 금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금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은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움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5년 전 한강다리 위에서 저는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회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다시 살아보라는 말 한마디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금이는 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비 오는 날 찾아온 젊은 남자. 비에 흠뻑 젖어 추위에 떨던 그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던 일. 그가 바로 박정현 회장이었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곤 합니다. 금의 여사님처럼요. 회장은 금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부터 직원 인권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금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경험을 오랫동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의 여사님, 앞으로는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 복지 담당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이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찾아온 따뜻함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이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 도구를 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5년 전 그 젊은이에게 건넸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해. 그 말은 지금의 자신에게도 다시 돌아오는 진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녹음이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손에는 청소도구 대신 작은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녹음의 마이너스 직원복지 고문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변화가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9시 금이는 새로 마련된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의 그림이 걸려 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예전에 그녀가 운영하던 식당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현 회장이 직접 찾아서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알렸습니다. 금의 여사님, 회의 시간입니다. 금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용기를 내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정현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금이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직원복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합니다. 금의 여사님은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을 테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금이는 처음엔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이 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금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한강다리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온 젊은 남자. 온몸이 비에 젖고 눈빛이 공허했던 그 사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고 따뜻한 국밥을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건넸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금이는 그날 했던 자신의 말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돌아와 자신의 인생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이는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금이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라 금의 고문님이었습니다. 이름도 존재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처럼 한 그릇의 국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이 신비로운 인연의 고리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노금이의 제안으로 청소 직원과 경비원들의 휴게실이 넓고 쾌적하게 바뀌었고 직원 식당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매주 한 번씩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점차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현명한 조언이 알려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금이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금이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으로 발령받았던 여은정 과장이었습니다. 여 과장의 얼굴은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당당하고 냉정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조심스럽고 겸손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금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여 과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입니다. 금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여 과장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여 과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죠. 어르신을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고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 과장은 고개를 들어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내 마음을 갉아먹거든요.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미워할 여유가 없어요. 여 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금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금이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금이는 여 과장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다시 본사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안을 기대하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그날 저녁 금이는 박정현 회장을 만나 여 과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금이의 진심 어린 요청에 결국 수긍했습니다. 여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부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생각입니다. 금이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여 과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 과장은 다시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그녀는 사회공헌팀에 배치되어 회사의 봉사활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그녀의 믿음이 또 한 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국밥도 다시 데우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진심 어린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맞은 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회사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금이의 영향력은 단순한 복지 개선을 넘어 기업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회사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금이는 이제 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직원들은 크고 작은 고민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 금이는 마치 할머니처럼 따뜻한 조언자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전 회사 전체 모임이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로 계획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자리에 앉고 마지막으로 박정현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20번째 생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힘차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금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매출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따뜻한 국밥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노금의 여사님이 과거에 운영하셨던 식당 자리에 금이식당을 다시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온 마음을 다해 운영했던 작은 식당이 이렇게 다시 문을 연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금이는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동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큰 일을 결정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사님이 보여주신 따뜻함이 우리 회사 전체를 변화시켰으니까요.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여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의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한때 맞았던 뺨의 아픔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움직임으로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식당 재개장 날 금이는 오랜만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금이와 인연이 있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직원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여은정 과장까지. 여 과장은 이제 사회공헌팀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겸손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금이가 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내려놓자 여 과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금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 후 금이는 식당 앞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비 오는 날 이곳에 들렀던 한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지금은 큰 회사의 회장이 되어 자신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갚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얻겠죠? 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일생을 통해 얻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맞은 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쩌면 그날의 따기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준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금이는 로비 구석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그녀의 뺨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따뜻해.